안녕하세요. 이번에 외대부고 예비군 최종 합격자 설명회 수학을 맡게 된 김창현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에 외대부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3년간 아마도 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년간 이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본인들이 모두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그 더 큰 미래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화목토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화목에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오전 타임이고 토요일은 오후입니다. 요 이유는 이제 학기 중이 되면은 요 토요일만 남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 타임은 이제 없어진다. 방학 때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1월 2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간략한 소개고요. 제가 이제 좀 보시면은 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뭐 이게 조금 너무 젊다 보니 이미지 상으로 좀 안 좋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잘 아이들과 유대감을 갖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100점도 받고 전교 1등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에 외대부고 친구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숙사가 무너졌어요. 외대부고가 그 아이들이 사는 기숙사가 무너진 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공사하던 기숙사 무너져가지고 6명이 다쳤고 그래서 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다치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이 2주 밀려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다 헌납하고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과 추가 수업도 진행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1년을 이제 쭉 돌아가지고 이번 1년치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하여 조금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처음에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이번 1학기 중간 1등급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100점이 거의 20명인가 그랬어요. 쉬워가지고 어머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게 외대보고는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려워요. 이게 적당히 2번 어려운 거면은 또 변별이 잘 되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은 대다수가 중간고사 때 쉽고 기말 때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때는 이제 그냥 잘 봐가지고 이제 1등급을 받고 기말 때까지 합쳐서 근데 기말로만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 학교 측에서 학기 통산으로 그냥 줍니다. 기말 끝나면.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저쪽 그 디귿 학원이라고 좀 유명한 강사분 있는데 그분 다니다가 이제 또 넘어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도 잘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교 1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1등급 한 절반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오픈한 거죠. 2등급 오픈한 애들이 절반 정도. 이 기말 통합은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번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확정은 아닌데 대충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기말고사가 좀 어려워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이 좀 쉽고 기말이 어려운데 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절반이 100점을 맞고 절반이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100점이 9명이었습니다. 이번 중간이 2학기 중간 1학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틀리면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컷을 좀 아쉽게 써놨고 2학기까지 합치면은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와서 3개 틀리는 게 1컷 정도로 일단은 생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나왔고 아마도 전교 1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시험 합쳐가지고 2문제 틀린 아이가 있거든요. 제 반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이렇게 소문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하나 틀린 애랑 일단 100점은 절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기말고사 자체로 100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틀린 거, 2개 합쳐서 하나 틀린 애가 아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1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년 동안 실적이 나왔고 이쯤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외대부고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커트라인은 구교육과정입니다. 4%입니다. 4%. 2등급이 11%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냥 다 1등급이었던 거예요. 현 교육과정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1등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번 뭐 기말고사였고 사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3단계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지였는데
3단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3단계라는 건 이제 준킬러에서 킬러 변별되는 정도 난이도라 보시면 됩니다. 구교육 과정으로는 2등급 변별인데 현 교육 과정은 그냥 1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무리함수에서 나왔던 2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맞춘 아이가 거의 없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 9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맞췄을 수 있었다. 본인 자녀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었을까요? 9문제 중에. 예, 정답은 저는 9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학교는 달라요. 뭐 예컨대 뭐 휘문이라던가 단대부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외대는 이번 1년 통틀어서 단 한 문제라도 그냥 이거는 풀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뭐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다른 강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그리고 다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안정적으로. 자, 이번에 시험 17번이었습니다. 왼쪽 문제였고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풀면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뭐 아이들도 있는데 풀어보라고 하면 아마 거의 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데 여기 어디 나왔었냐면 외대부고 부교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던 거죠. 부교재 프린트 자료에 있던 문제예요.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뭐냐면 제가 변형해줬던 자료 문제입니다. 부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제가 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버전으로 변형을 해서 다 줘요. 어떻게든 변형돼서 어떻게 다각도로 나올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다 숙달시키고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27번 문제를 처음에 보면 당연히 못 풀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처음에 풀려면 틀려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가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면 일단 제 탓은 아닙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건 아이 탓입니다.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뭐 물론 그것까지 제가 캐치를 하는 거가 강사의 자질이긴 합니다만 뭐 그 정도로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이번에 가장 어려웠다고 나왔던 25번 문제였죠. 이 문제 굉장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제 교재에 있던 문제예요. 보시면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수학을 좀 아는 이제 뭐 학생들도 있고 보면은 유사하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거의 풀어보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내신 문제는 돌고 돈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외대보고 내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온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내신 기출을 진짜 과장 안 하고 한 10만 문제 정도 봤거든요. 이 학원가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거 문제 괜찮은데 어차피 나온 이제 개념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내봤자 돌고 돌아요. 그 유형이. 그래서 보다가 이거 괜찮다 해서 넣어놓은 문제였고 이걸 제가 해설을 이 문제 그냥 풀면 거의 20분 걸려요. 그냥 풀면. 근데 제가 30초 컷하는 풀이를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다른 학교에서. 근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라 했는데 25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0초 컷으로 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당일날 전화 받은 내용으로는 뭐라고 들었느냐. 25번을 아이들이 다 틀렸는데 쌤 수업 들은 애들만 맞췄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풀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풀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 풀죠. 그렇다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고 24번 문제 이건 제가 가르친 아이인데 풀이까지 직접 제가 캡처해놨어요. 뭐 다른 데다 덮은 거 없고요. 딱 이렇게 풀고 답이 나온 거예요. 24번이 뭐예요? 25번이 맨 마지막 문제니까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숫자 몇 개 끄적이고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온 카톡입니다. 그 당일에. 쌤이 알려준 대로 30초 만에 풀었다. 24번, 5번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1등을 받아요. 뭔 차이냐면 아까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이런 게 나올 것 네,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까지 하는 게 강사의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풀이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적중을 해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똑똑한 아이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알려주는 풀이 잘만 풀면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 커리큘럼입니다. 요거는 그냥 아마 거기 그 자료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수업 구성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학교 맞춤형 테스트. 어머님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연합반 가도 되는 거 아닌가? 1학년 때는 어차피 그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외대보고만의 특징이 있고, 외대보고만의 테스트에 나올 만한 문제들도 있고, 문항 수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25문제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찍어 맞출 수 있는가까지 강의를 해줬어요. 다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게 선생님마다 달라져요.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지는 순간부터 저는 그거에 맞춰서 시험지 나갈 거고, 외대보고 스타일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뭐 자료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들 변형 문제를 실제 나오는 비율만큼 껴가지고 테스트로 줍니다. 이미 테스트 보면서 이제 그것도 다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나가고 이제 숙제 오답문서 당연히 진행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교재 변형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당 제가 여러 문제들로 다 변형을 해서 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 마지막 수업이 뭐냐면 그 부교재를 다 풀어줘요. 이거를 뭐 손글씨 풀이 뭐 제작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써주면 그걸 또 읽어야 되고 그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아싸리 마지막 수업 때는 제가 1번부터 가장 쉬운 문제부터, 부교재 쉬운 문제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거부터 가장 어려운 끝까지 다 풀어줍니다. 그냥. 그리고 그 풀이들이 다 있는 것들, 뭔가 좀 좋은 풀이가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시 다 소개해주면서 풀어줘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하느냐? 그거는 암기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암기해서 가져가서 푸는 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실력을 계속 증진을 시키다가 이제 막판에는 실제로 나면 이렇게 풀어라고 하고 바로 시험장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방학 때는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클리닝은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뭐 의대랑 치대, 약대 애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이제 토요일 밤에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도 돼요. 제가 아까 앞에 캡처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뭐 사사로운 걸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다 저한테 언제든 24시간 연락을 주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 답장을 해줍니다. 뭐 제 관리 시스템이고,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 실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매 수업 후에 오답 노트 뭐 성적표 나가고 클리닉 당연히 진행되고, 24시간 온라인 클리닉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가 너무 복잡한 풀이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본인이 뭔가 수학의 교육 과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써줍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성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잡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눈을 떠보니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눈을 떠보니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습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는 돈을 줍니다. 이 돈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하는데 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수업 때 이제 숙제를 해오잖아요. 그럼 1,000원을 줘요. 두 번째 수업 때도 해오잖아요. 그럼 2,000원 줍니다. 세 번째 때는 이제 등비 수열은 아니고 등차 수열에서 3,000원 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5,000원까지 가겠죠. 5,000원보다 이제 커지면 저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00원이 맥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럼 다시 빼기예요. 그 다음에 숙제하면 다시 1,000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5번을 했잖아요. 5,000원 만들었죠. 그럼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게 다시 1,000원이 되는 그 억울함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내가 5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 그냥 계획 중에 하나인데, 약간 외대부고가 주 1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조금 조를 모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외대에서 좀 집합을 시킬까 합니다. 저는 없지만. 그래서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또 숙제 풀고 서로 뭐 풀이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고 서로 체크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좀 자기들끼리의 관리 시스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해봤었는데 괜찮았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워크북은 이제 실전과 같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테스트 형태로 나갑니다. 워크북이 방학 때는 그냥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이제 자료로 나가는데, 학기 중에는 워크북조차 숙제들조차도 다 테스트 형태로 나간다. 그래서 그 테스트 세트들이 듀데이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오면 관성학습법으로 이제 돈을 받겠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외대보고는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를, 저도 이제 그 민사고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민사고 나왔거든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애들은 민사고 나왔다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쌤 저는 그냥 일부러 민사고 안 갔어요 뭐 이래요. 저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대보다 높았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 민사를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 룸메도 밤새서 막 게임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자료들을 저는 무한히 제공 가능해요. 제가 대충 그 문제은행에 한 20만 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냥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종강하면은 본인이 틀린 거 다 제공되고 본인이 맞췄더라도 남들이 많이 틀렸던 거 탑 50선 해가지고 같이 종강 자료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이게 현재 기준으로는 1등급이 14명이었거든요. 외대부고가. 그러면은 얼마죠? 28,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온 분들이 40명이 넘으니까 아마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정원을 걸어놨어요. 30명으로. 그래야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외대부고에서 1등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가. 특히나 지금 그 퍼센트도 달라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비법이나 방법들 그리고 관리 아이들과 좀 유대감을 또 쌓으면서 어머니 말씀은 안 들어도 제 말은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을 해서 제 수업을 듣는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